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푼돈도 차곡차곡 모이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돼 있는 법이죠. 소소한 재테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봅니다. 일확천금의 꿈보다 작은 돈의 기적을 믿어보시죠. 미니 머니 마니. 네, 머니투데이 신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번 주부터 이제 코너를 개편을 했습니다. 네. 미니 머니. 작은 돈이 네. 많이 네. 커간다. 미니 머니 많입니다. 네.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코너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작은 돈 있잖아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소소한 돈.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어떤 쏠쏠한 꿀팁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작은 돈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막 수십억 나오면 안 돼요. 네. 작은 돈의 기준도 되게 다양하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1억 이하로 하죠. 네. 1억 원 이하로. 네, 1억 원 네네. 이하로 알겠습니다. 정도.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뭡니까? 네, 오늘 첫 시간으로는 이제 거창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비교적 소액으로 도전해 볼 만한 틈새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예. 초보도 도전할 만한 틈새 임대사업 전대차입니다. 전대차. 네. 이게 과거에는 위험하다 했는데 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전대차를 최근에 되게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약간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대차라는 거는 이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물건을 임대한다는 개념인데요.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네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를 얻은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방식을 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니고요. 예. 이게 뭐 전월세 임대차 계약처럼 전대차 계약서가 이제 부동산에 가면 따로 있을 정도로 통용되는 이제 계약인데 예. 이건 이제 다만 전제 조건은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이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세 세입자가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월세 세입자는 전입 신고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중간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은 약간의 큰 목돈으로 네. 전세를 얻었죠. 네,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얻었죠? 얻은 거죠. 네. 그 사람이 또 다른 월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이제 월세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본인은 집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왜 하는 건지도 네. 궁금하고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파이어족 소개해드린 건물주분 계신데 그 분이 이제 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본인 건물에 전세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봤더니 전대차를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하는지 들여다봤더니 이게 꽤 괜찮은 틈새 투자구나 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사항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경기권을 기준으로 보면 전세가 이제 뭐 한 4천에서 4,500, 5천 이렇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형성돼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내가 전세를 받아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뭐 45만 원 이렇게 이제 세입자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5천만 원에 얻어서 1,000만 원 보증금을 받으니까 실투자금이 4천이 들어가는 거죠. 네. 4천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월세 40만 원을 받는다 가정하면 이제 연간 480만 원 정도의 월세 임대소득이 창출되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단순 투자금 대비 이제 수익률로 보면 수익률이 10%가 조금 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있냐에 따라서 뭐 하나를 하기도 하고 두세 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5천만 원의 전세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세입자에게 네. 1,000에 40이죠. 네. 1,000에 월세 40을 받으니까 네. 1,000만 원 까면 4천만 원 대비 네. 실투자금. 실투자금이 한 네. 480만 원 연간. 네. 그렇죠? 40만 원씩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도배장판 빼고도 네. 10%는 나온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네. 거기에 이제 월세로 또 누가 들어오는 거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수요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틈새 투자 일종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세입자가 분명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조금 동네마다 다르지만 일자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는 경기권, 뭐 서울도 외곽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들은 제가 되게 신기한 사실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오피스텔을 가가지고 매물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시장 조사 차원에서 매물이 없어요. 젊은 층이 많이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들은 그 지역은 월세가 약간 품기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세 월세화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집주인들이 어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를 안 받는 거죠. 네, 전세를 잘 안 받죠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매물이 거의 없어서 월세도 굉장히 품기를 빚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고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지역을 잘 고르셔야 되는 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나 지역을 잘 고르면 이제 뭐 공실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잘 맞춰진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좀 활용하나요? 양쪽 사이드 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틈새 투자가 이제 쏠쏠한 투자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1주택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약은 당첨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몇 년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 넣으면서. 그러니까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 1주택자가 네, 무주택자. 무주택자죠. 네네네. 무주택자인데 목돈이 수천만 원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살 거니까. 네. 제가 전세 살고 있거나 뭐 월세 살면서 목돈은 가지고 있지만 청약이 될 때까지 이 돈을 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는 싶은데 1주택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일 때 이제 고려해 볼 만한 틈새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주택 수가 카운팅되지 않잖아요. 나도 세입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취득세나 뭐 양도세 아니 보유세 부담이 크신 분들이 많아졌죠. 리스크도 크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전대차를 하시면 이제 수익도 거두면서 세금 부담이 아예 없죠. 네. 근데 그 세입자 있잖아요. 네네.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를 자기가 얻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굳이 전세 얻은 사람한테 또 들어갈까요? 그거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자기가 낸 전세 보증금이 전입신고하면 이제 확정신고되고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월세를 냈을 때 이제 집 관리나 이런 측면이 잘 된다면 사실은 뭐 그 집주인이 집주인이든 전세 세입자든 크게 이제 뭐 그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선택이긴 한데 이게 시장에서 없는 형태는 아니었고 이전에도 있었던 건데 최근에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재봤을 때 뭔가 좀 싸겠죠. 그런 것 때문에 세입자 수요도 나오는 건데. 제가 앞서서 저는 이제 전대차 막 저 기자 시절 때 보도하고 이럴 때는 보도하고 이럴 때는 이게 사건 사고도 많이 나오고 맨날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투자라고 하니까 주의할 점도 있겠죠. 투자 물론 주의할 점 있습니다. 이게 전대차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사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언제나 있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다른 세입자를 다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본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서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한다고 하고요. 세입자를 드리려는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밖에 없네요. 좀 돈 내더라도. 그렇죠. 근데 투자할 때는 이제 또 어떤 게 그럼 뭐 전대차 물건을 어떻게 일일이 찾냐, 주인이 허락을 해주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집주인이 전대차를 허용한 물건들만 부동산에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요구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전대차를 하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중간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그 전세를 받은 분이 어떤 중간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 관리라든지 월세나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장점은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근데 임대소득세도 사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거의 지불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입자 이제 월세 들어오는 세입자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전대차일 경우에는 위험하진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 금리 2배 정도 또 된다. 네. 자, 오늘 미니머니마니 첫 시간 전대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영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에